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전신으로 운반하는 주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대동맥류 국내 환자 수가 약 32% 증가했습니다. 대동맥류는 흉부와 복부의 대동맥이 커져 부풀면서 약해지고 결국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나 대동맥 파열이 발생하여 많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동맥의 정상 크기, 즉 직경은 사람마다 대동맥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상보다 50% 이상 커진 경우를 대동맥류라고 정의하며 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대동맥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마르판 증후군,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등 결합조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대동맥벽이 약해져 대동맥류 발생 위험이 큽니다. 더불어 가족 중 대동맥류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판 증후군, 얼러스 단로스 증후군, OSDS 증후군 등의 유전적 요인도 대동맥류의 원인이 되며 이런 경우 대부분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퇴행성 병변으로서 발병하며 60대 이상, 고혈압, 동맥경화, 흡연, 만성 폐쇄성 폐기종이 있는 경우 대동맥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외 원인으로는 이업성 대동맥 판막증, 타카이오스 혈관염, 베체트병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대동맥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65세 이상의 남성,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앓는 분, 흡연자, 가족 중 대동맥류 환자가 있는 경우, 결합조직 질환을 가진 분 등이 대동맥류의 고위험군입니다. 대동맥류가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모르고 지내다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몸속에 시한폭탄처럼 갑작스럽게 터져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군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및 예방이 필요하며 대동맥류 환자군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일부에서는 흉부 불편감, 흉통이 있을 수 있고 부피가 커지면서 인접한 장기들을 누르게 되면 호흡곤란, 연하곤란,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거의 증상 없이 배에서 박동성이 있는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배에서 무언가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일합니다. 누운 자세로 배에 힘을 빼고 배꼽에서 명치 사이의 왼쪽 부분을 깊이 눌러보는 것인데요. 이때 큰 무언가가 만져지고 박동이 느껴진다면 대동맥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른 사람일 때는 정상 대동맥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 자가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의 위치에 따라서 심한 흉통이나 복통이 갑자기 발생하고 이어서 대동맥 밖으로 혈액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혈압 저하가 발생합니다. 대동맥은 높은 혈압을 견디는 장기인데 많은 양의 혈액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사망하시게 됩니다. 일부에서 주변 장기나 조직이 버텨주어서 완전한 파열까지 치료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서운 대동맥 파열이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에서 약 75%, 흉부 대동맥에서 약 25% 발생하는데요. 대동맥류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 우연한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인 복부 초음파, CT, MRI 등을 통해 발견되는데요. 특히 복부 대동맥류는 단순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흉부 대동맥류의 경우는 흉부 엑스레이, CT 검사가 필요한데요. 고위험군, 즉 고령 흡연자, 가족력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동맥의 정상 크기가 사람마다 대동맥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고려해야겠지만 평균적으로 직경 5cm보다 커지게 되면 대동맥 파열이 쉽게 발생하므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5cm 미만인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검연 및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를 하면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CT 검사를 하여 대동맥류의 변화를 파악하고 좀 더 지켜볼 것인지 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전통적 수술 방식은 대동맥류의 위치에 따라서 상행 대동맥은 앞가슴 절개, 하행 대동맥은 늑간 절개, 복부 대동맥은 복부 절개를 하게 되고 수술 중 혈액순환을 위한 인공 심폐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약해져 늘어난 혈관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을 연결하여 치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인조혈관은 데이크론 섬유에 젤라틴, 콜라겐 처리를 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내구성은 매우 좋습니다. 대동맥류가 한 번 생기면 약물이나 음식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대동맥류의 약 80%는 점차 커지고 나머지 20%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요. 치료하지 않은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절반은 5년 안에 파열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병이 있는 경우는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스텐트 삽입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동맥 스텐트는 대동맥류가 혈압을 받지 않도록 대동맥 안에 삽입하는 인조혈관입니다. 삽입 방법은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동맥에 구멍을 내고 철사 도관을 이용하여 인조혈관 역할을 하는 대동맥 스텐트를 혈관 내부에 삽입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주로 하행 흉부 대동맥 부위나 복부 대동맥의 병변이 있고 대동맥류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스텐트가 잘 안착할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한 대동맥 부위가 있는 경우에 시행 가능합니다. 개용이나 개복의 큰 수술 상처 없이 가능하므로 주 대상으로는 고령 환자, 수술 고위험군에서 스텐트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위험 요인을 줄이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대동맥류 발생과 파열률을 모두 감소시키는데요.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철저히 조절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권장하지만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이나 중량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권하는 주기적인 검사를 반드시 하시고 시간이 경과되어 수술,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미루다가 대동맥 파열이 먼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대동맥류는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위험하지 않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은 NO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어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외관상 건강 상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동맥에 대한 검사가 한 번쯤 필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운동이나 자연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답변은 NO입니다. 건강관리,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등은 대동맥류가 커지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발생한 대동맥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따라서 대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동맥류는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올바른 생활습관만으로 충분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한데요. 흡연을 줄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대동맥류는 정상이 없이 자라나므로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유전적 소인이나 대동맥류 가족력이 있는 분들, 동맥경화 위험군 50대 이상에서는
흉부 및 복부 대동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동맥류가 없거나 아직 초기 단계라면 건강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된 상태라면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주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